소니 형 미안해. 벤탄쿠르의 어설픈 사과. 인종차별 발언 징계 가능할까? 구단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 축구팬은 두 번 분노했다. 첫째로는 국가대표팀 에이스인 손흥민, 32, 이 토트넘 호스퍼의 동료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손흥민과 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27는 지난 15일 우루과이 축구 프로그램인 포르라 카미세타에 나와 손흥민의 유니폼을 받아달라는 진행자에게 소니, 손흥민 애칭, 나소니 사촌이나 모두 똑같이 생겼다. 아무거나 갖다 줘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인의 외모가 서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건 전통적인 서양인의 동양인 비하 발언이다. 벤탄쿠르가 팀 동료이자 주장인 손흥민에게 충격적인 인종차별 발언으로 모욕한 것이다. 당연히 국내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언론도 팀 동료에 대한 이례적인 디스 발언에 크게 반응했다. 해외 축구 팬들조차 벤탄쿠르를 비판했다. 결국 벤탄쿠르는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그는 손흥민을 형제라고 불렀다. 자신이 손흥민을 사랑하고 아끼며 절대 인종차별 발언으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나쁜 농담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손흥민은 이런 벤탄쿠르의 발언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했다. 별다른 반응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국내 팬들의 화살은 이제 토트넘 구단으로 향했다. 두 번째 분노 포인트다. 토트넘 구단이 이런 일련의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 논평이나 손흥민에 대한 위로, 벤탄쿠르에 대한 제재 등 아무런 것도 구단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웨스트햄전 때 나온 손흥민에 대한 팬의 인종차별 행위 때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국내 팬들은 토트넘의 무대응이 비겁한 행태이자 손흥민에 대한 2차 모욕이라고 화를 내고 있다. 손흥민에 대한 한국 축구 팬들의 애정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국내 팬들의 반응에 아랑 곳 없이 토트넘 구단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듯하다. 토트넘 관련 소식에 정통한 피터 오키프 기자는 SNS를 통해 벤탄쿠르 사태와 관련해 클럽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토트넘 관계자들은 지금 다 나가 있다면서 구단이 개입한다고 해도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토트넘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면 철저한 중립기업 모드다. 좀 더 세분화해 표현하자면 이번 사태를 인종차별이 아닌 선수 간 분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햄전 때와 달리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당시에는 외부의 공격, 인종차별 행위로부터 내부 선수, 손흥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전쟁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게 정상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잉글랜드 축구협회 차원에서도 이 사태에 개입해 손흥민을 위로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좀 다르다. 벤탄쿠르가 비록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긴 발언을 했지만 손흥민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무지와 경솔함에서 비롯된 실수로 볼 수 있다. 특히 둘 사이가 평소에 친했기 때문에 선 넘는 농담을 한 것으로도 이해될 측면이 있다. 벤탄쿠르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손흥민을 형제라고 표현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무엇보다 손흥민 역시 이에 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해자인 벤탄쿠르가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고 피해자인 손흥민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전형적인 선수 간 분쟁의 발생과 해결 케이스다. 구단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물론 벤탄쿠르에게 동료 모욕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미 쿨하게 넘긴 손흥민의 기분이 더 나아질 리도 없다. 오히려 팀 케미만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내부 경고나 선수 간 대화 주선 등의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을 비겁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순간 일이 더 꼬일 여지가 많은 사건이다. 손흥민도 이런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2. 김민재처럼 할 걸, 흡이차. 나폴리 감옥, 가칠 위기 오른쪽 화살표 아버지 성명의 구단, 절대 못 가, 엄포. 이래서 김민재가 똑똑했다.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가 크게 화를 내며 강경 조치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단 간판 공격수인 조지아 윙어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의 아버지와 에이전트가 구단의 이적을 요구하고 나서자 나폴리도 계약기간 준수를 외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나폴리는 지난 17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최근 있었던 크바라츠엘리아의 아버지 그리고 에이전트의 인터뷰에 대응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흐비차 아버지인 바드리 크바라츠엘리아는 조지아 매체 스포르트 이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난 흐비차가 나폴리에 남길 원치 않는다. 그는 1년 사이 서로 다른 4명의 감독과 일했다. 이는 많이 우려된다. 내게 불편하지만 그는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난 흐비차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흐비차는 현재 조지아 대표팀 일원으로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 2024에 참가하고 있다. 흐비차와 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아들을 보호하면서도 이적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흐비차의 에이전트인 마무카 주겔리도 같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나폴리를 떠나고 싶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로 2024를 기다리고 있다. 라며 안토니오 콘테와 함께하는 나폴리는 큰 계획이 있다. 난 그들이 다음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고 스쿠데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것이 흐비차가 나폴리에 남길 원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주겔리 역시 흐비차가 이 문제로 피해 입는 것을 원하진 않았다. 그는 난 흐비차와 이 이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국가대표팀이다. 우리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에서 뛰는 것이다. 최악은 그가 나폴리에 남을지 여부다. 흐비차는 이런 이유로 1년을 버렸다.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라며 나폴리의 구단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버지와 에이전트가 빙 돌려 말했지만 나폴리는 이 인터뷰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특정 선수의 측근이 이렇게 대놓고 이적을 거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나폴리는 성명을 통해 흐비차의 에이전트 마무카 주겔리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드리의 인터뷰와 관련해 나폴리 구단은 선수가 구단과 계약 기간이 3년 이더 있다는 걸 강조한다. 흐비차는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 라고 강하게 말했다. 팔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어 나폴리와 계약 중인 흐비차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에이전트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나폴리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다. 라고 여름에 어디로 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전했다. 흐비차는 최근 킬리앙 음바페가 떠난 PSG의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 기자 파브리 호킨스가 지난달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PSG가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와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킨스는 흐비차가 음바페를 대체할 PSG의 최우선 목표라며 그의 측근과 최근 몇 주간 대화가 오갔고 긍정적이다. 라며 그는 PSG에 대해 열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선수 혹은 나폴리와 합의된 것은 없다. 라고 밝혔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PSG는 그의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드리블이 뛰어나고 결정력과 패스 능력도 갖춘 흐비차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 것이다. 흐비차는 한국 선수와 인연이 많은 조지아 출신 공격수다. 자국 리그 트빌리시, 루스타비, 그리고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러시아, 임대 등을 거친 그는 2019년 여름 루빈 카잔으로 이적했다. 그리고 1년 뒤 팀에 합류한 황인범과 한솥밥을 먹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소속 외국인 선수들의 자유 이적이 가능해지면서 흐비차는 황인범과 마찬가지로 자국 리그 바투미로 돌아갔고 그해 여름 나폴리로 이적해 이번엔 김민재와 입단 동기가 됐다. 두 선수는 빅터 오시멘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와 함께 나폴리의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다. 오시멘은 리그 득점왕, 김민재는 리그 최우수 수비수, 그리고 흐비차는 리그 12골 13도움으로 세리에 A MVP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흐비차와 김민재의 나폴리 입단 직후 활약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더욱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김민재가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팀을 떠나면서 나폴리는 크게 흔들렸다. 나폴리는 감독만 무려 4명이나 맡는 혼란의 2023에서 2024 시즌을 맞이했고 세리에 A 11호 시즌을 마쳤다. 흡이차는 지난 시즌 리그 34경기에 나서 11골 8도움으로 리그 10에서 10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지만 이전 시즌에 비해 아쉬움을 남겼다. 왼쪽에서 감각적인 드리블 돌파와 결정력, 패스 능력까지 갖춘 흡이차는 PSG의 관심을 받으며 B클럽 진출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도 흡이차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2월 당시 바르셀로나는 그에게 최대 1억 유로, 약 1473억 원을 책정했다. PSG는 충분히 흡이차 영입에 나설 수 있다. 관건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만큼 이적 시장에서 악명 높은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조지아가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의 역사상 첫 출전하면서 흡이차는 대회 이후 자신의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폴리가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